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4절 케이블 배선입니다. 케이블은 직접 그냥 그대로 깔아버리면 되는 거죠. 이제 금속관이나 합성수지관 이런 것들은 다 전선을 안에다가 집어넣지만 케이블은 이미 자체적으로 성질을 타고났기 때문에 케이블이라는 걸 성질을 타고났기 때문에 직접 깔아버리면 됩니다. 자, 이건 역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주요 사양의 포인트에 밑줄을 치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얼마 안 됩니다, 내용이. 자, 1번 저압 배선용 케이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은 다른 배선 방식에 비해 시공이 간단하여 빌딩, 공장, 변전소, 가정 등 수요가 증대되는 곳에 배선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자, 두 번째 저압 배선용 케이블의 시공. 비닐 클로로플랜 폴리에틸렌 내장 케이블의 시공. 보세요.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으로 방호 장치를 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며 이때 관의 안찌름은 케이블 바깥 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두 번째,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지름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바깥 지름의 자, 여기에 밑줄 6배, 여기 밑줄. 자, 그런데 단심일 때에는 8배, 여기다 밑줄. 심이 하나로 되어 있을 때는 8배라는 겁니다. 6배고 예외 경우에 8배. 지금까지 곡률 반지름은 다 6배였어요. 그런데 가요전선관에서 시설과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울 때 어떻게 됩니까? 3배죠. 완화된 거예요. 근데 지금 원래는 6배인데 단심일 때는 8배로 하래요. 더 스무스하게 하라는 거죠. 이거는 강화된 겁니다, 법이. 이상으로 해야 된다. 3번 케이블의 고정은 외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케이블을 조영제의 앞면 또는 아랫면에 시설할 경우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한다. 여기다 밑줄 2m. 4번 케이블을 조영제에 따라 배선하지 않을 때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이하이다. 여기도 밑줄. 자, 근데 두 번째 캡타이어 케이블의 시공. 캡타이어 케이블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단면적 2.5 스퀘어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단 길이 2m 이하의 부분에 사용할 때 2.5 스퀘어 이하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캡타이어 케이블을 조영제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m 이하로 하고 새들 또는 스태플 등으로 고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죠. 원래 곡률 반지름이 6배. 그런데 단심일 때는 몇 배요? 8배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원래 케이블의 지지점은 몇 미터입니까? 지점은 2m예요. 그런데 대신 캡타이어 케이블인 경우에는 몇 미터입니까? 1m에 해당하는 거죠. 자,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바로 문제 가버리죠. 1번. 진열장 안에 400V 미만인 저압 옥내 배선 시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전선은 단면적이 몇 스퀘어 이상의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이어야 되는가? 가번 0.75 스퀘어. 2번. 600V 이하의 저압 회로에 사용하는 비닐 절연 비닐시스 케이블의 약칭으로 만든 것은 비닐 절연 비닐시스 케이블. 뭐죠? VV 케이블입니다. 가번. 3번. 홀더용 일종 케이블의 약호는 이건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WRCT. 이거 조금 원래 공사산업기사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상하게 기능사에서 한 번 나왔더라고요. WRCT입니다. 4번. 콘크리트용 직매형 케이블 배선에서 일반적으로 케이블을 구부릴 때는 피복에 손상되지 않도록 그 굴곡부 안쪽의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몇 배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단심인 경우이다. 단심일 때 몇 배? 8배. 이런 문제는 헷갈릴 염려가 없죠. 만약에 보기에 6배도 있고 8배도 있었다면 힘들었을 텐데 그냥 보기에 8배 하나밖에 없네요. 5번. 옥내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저압의 이동전선은 0.6, 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플랜 캡타이어 케이블로서 단면적이 몇 스퀘어 이상이 되는가? 0.75 스퀘어. 6번. 연피 케이블의 접속에 반드시 사용되는 테이프는 무엇일까? 연피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납 껍데기 케이블입니다. 이 피복이 납 껍데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답은 리노테이프입니다. 이거는 점착성, 끈적임이 없는 테이프예요. 7번. 케이블을 조영제에 지지하는 경우 이용되는 것으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새들, 클리트, 스테플러 다들 케이블을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데 라본의 터미널 캡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단자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속기구입니다. 8번. 콘크리트 직매형 케이블 배선에서 일반적으로 케이블을 구부릴 때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 굴곡부 안쪽의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몇 배 이상으로 되는가? 몇 배입니까? 6배죠. 왜냐하면 단심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단심일 때는 8배이니까요. 9번. 케이블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에서 케이블을 조영제의 아랫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 전선의 지점 간의 거리는 몇 미터 이하인가? 케이블 공사일 때는 몇 미터예요? 2미터.
10번. 캡타이어 케이블을 조형제에 설하는 경우 그 지지점의 거리는 얼마로 하여야 되는가? 케이블인데 캡타이어라고 그래요. 캡타이어는 몇 미터입니까? 1미터죠. 예.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우리가 문제를 모두 다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문제 쉽습니다. 굉장히. 그렇죠? 여러분 반복해서 공부 잘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강의 처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의를 우리가 3번 정도 보자라고 했습니다. 아주 제 얼굴이 질리도록 보셔야 되고 다음 강의에 제가 무슨 말을 할지도 살짝 이렇게 들리도록 해야 됩니다. 약간 그 강의를 좀 잘 보신 다음에 저희 다산에서는 매번 시험 보기 일주일 정도 전에 주말을 이용해서 특강을 실시하게 됩니다. 특강에 이제 실제 예상 문제를 한번 정리해보고 최근 경향을 살펴보는 특강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오셔야 돼요. 다산에디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 같은 것도 한번 잘 확인하셔요. 그래서 좋은 내용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법규라든지 이렇게 바뀌는 내용이라든지 새로운 정보에 대한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공지사항 살펴보셔서 한번 대전으로 서로 얼굴도 한번 볼 겸 해가지고 대전으로 놀러 오십시오. 이게 대전이 멀다면 멀지만 엄청 가까운 곳입니다. 특강할 때는 제가 제일 멀리 가르쳐 본 학생이 제 울릉도 학생도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다녔던 학생도 있고 제주도에서 다녔던 학생도 있고 뭐 부산, 서울 뭐 이런 데는 완전히 환상 라인이죠. 경부선 라인은 전라도도 똑같고요. 뭐 기차길이나 너무 잘 돼 있죠. 많이서 전국에서 오시니까 여러분들 한번 오셔가지고 이 동영상이 촬영되고 있는 곳 그리고 학원도 한번 구경하시고 다산에디 사무실도 구경하시고 여러분께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험 일주일 정도 전에는 항상 특강이 열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특강에 참여가 가능하시면 참여해서 같이 마무리 정리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 보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합격하기를 바라는 제 마음입니다. 네,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